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양극단의 인간을 모두 만들어내는 그런 땅이죠. 프란체스카 같은 그런 유형도 결국 이 땅의 힘으로 후손으로 가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아이젠버그 같은 인간도 이 땅에서 간 거고. 참 기구한 땅입니다. 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그 사이에 걸린 갈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코사크의 땅이에요. 기본적으로 슬라브인과 코사크의 땅인데, 그러니까 변방이라고, 아주 험한 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7세기까지 폴란드와 러시아 양쪽 사이에서 편바꾸어서 싸워요. 코사크는 종족 이름이 아닙니다.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코사크 안에는 뭐 타타르도 있고 폴란드에서 튀어나온 그 변방인도 있고 슬라브 변방인도 있고, 그냥 자유스럽고 반항적이고 잘 싸우고 타프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17세기에죠.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 이제 코사크들이 이제 그 러시아에 충성을 맹세해요. 그 다음에 두 번 반란 세게 일어나죠. 충성 맹세한 다음에도. 하나는 스탄카라진 반란, 하나는 부가초프 반란. 그러니까 러시아의 중요한 농민 반란은 다 저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나 그 옆에 볼가, 그 옆에 타타르 공화국 다 그쪽이에요. 코사크의 땅에서. 그래서 이 소련 때 우크라이나는 그 뭐냐 의미가, 저기 말하자면 마법 주머니야. 남의 땅 뺏어서 우크라이나 집어넣으면 돼. 남의 땅 뺏어서. 폴란드 땅, 갈리시아 뺏어갖고 그거 우크라이나 땅이야. 슬로바키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땅 뺏어갖고 그거 우크라이나 땅이야. 루마니아에서 땅 뺏어갖고 그거 우크라이나 땅이야. 소련이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자기들 슬라브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남의 땅 뺏어가면 그게 다 우크라 주변이니까 다 우크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땅이라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전부.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는 후르시초프가 1950년대 중반에, 그거 뭐 그거 다 다니려면은 전부 그 우크라이나에서 다녀야 되는데 크림이야. 거기도 우크라이나 땅이야. 그 후르시초프가 또 그렇게 정리해 버렸어. 거기는 후르시초프는 또 크리미아는 이제 예카테리나 때부터 200년 동안 그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휴양지이자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인 세바스토폴이 있는 데인데 그 우크라이나 땅이라고 그냥 해버린 거야, 후르시초프가. 한편 이제 폴란드는 어떤 땅이냐? 이제 폴란드는 한때 가장 민주적인 찬란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 PLC의 땅이었는데, 또 유대인에게 가장 너그러운 땅이에요.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이 영악한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 세 나라에 의해서 공중분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 없이 살다가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립을 했는데, 저 남쪽에 서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라는 게 만들어져 갖고 따로 놀겠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서 갈리시아를 결국 차지했어요. 그런데 1939년에 스탈린과 히틀러가 짝짝꿍을 해갖고 또 폴란드를 공중분해했어. 그래서 폴란드의 일부는 독일이 가져가고, 폴란드의 다른 일부는 스탈린이 벨라루스로 집어넣고, 폴란드의 또 다른 일부는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1941년부터는 또 나치가 소련을 진공을 해서 이 폴란드에서도 엄청 죽잖아요. 피해 젖은 땅이 되어버리지. 제일 많이 죽은 데가 갈리시아예요, 폴란드에서도. 갈리시아가 지금 국경 기준으로 해도 한 3분의 1쯤은 폴란드고 3분의 2쯤은 우크라이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크라 군인이 나치 점령 아래서 우크라에서 1943년에 갈리시아 지방에서 폴란드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가 있었어요. 한 2, 3만 명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저기는 다 극우 나치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연합군의 편에서 소련군으로서 나치와 싸우다 죽어간 우크라이나 군인이 300만 명이고요. 그 와중에서 숨진 우크라이나 민간이 370만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시아에서 60만 명 유대인 학살될 때, 저게 유대인 학살의
핵심이에요, 저 지역에. 저긴 무슨 가스실 같은 것도 안 짓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덩이 파놓고서 빨가벗겨서 세워놓고 남녀노소 안 가리고 전부 기관총 쏴서 죽였어요. 숲속에다 구덩이 파놓고. 저거 할 때 그거 다 굴비역듯이 엮어서 간 건 다 우크라이나 현지 극우 성향의 나치 부역자들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참 기구한 데예요, 기구한 데. 우리 영부인의 집안 뿌리인 갈리시아. 또 우리한테 금융을 어레인지한 금융 브로커 아이젠버그의 집안 뿌리인 갈리시아가 굉장히 기구한 데예요, 저기가. 그 기구함을 극복하고 지금 뭔가가 펼쳐지고 있는 게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1945년에 이제 제2차 대전 끝나니까 소련이 이제 옛날 폴란드에서 뺏어갖고 우크라이나로 집어넣은 거, 옛날 그 루마니아에서 뺏어서 우크라이나로 집어넣은 거, 옛날 슬로바키아에서 뺏어서 우크라이나로 집어넣은 거,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뺏어서 그건 다 그냥 우크라이나고, 그건 뭐 나 계산할 것도 없고 폴란드 너는 말이야, 좀 요번에 독일 졌으니까 그 독일 땅 왕창 뺏었으니까 너 그쪽으로 이사가. 그래서 푹 가고 서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폴란드가 영토 이전을 간 거죠. 그러면서 갈리시아의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이 우크라 땅이 된 거예요. 또한 폴란드의 동부 지역은 리투아니아 땅이 된 거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유럽 최대의 핫스팟은 뭐냐? 올해 크리미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년 동안 크리미아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휴양지이고 러시아의 그 가장 중요한 해군기지인 세바스토폴입니다. 근데 저게 후르시초프에 의해서 UKSSR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그 영토가 됐거든요. 내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요. 그 195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 따로 떨어져 나갈 때 그것까지 크리미아까지 같이 떨어져 나왔다고. 세바스토폴 그 군사기진 유지되면서도.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렇게 붙고 났으니까 결국 크리미아에서 러시아를 밀어내냐 안 밀어내냐, 또 밀어낼 때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게 올해 최대의 핫스팟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그냥 뭐 다 조용해지냐? 아닙니다. 저 정도 사단이 벌어지면 불길이 벨라루스로 갑니다. 2년 전에 벨라루스 민주화 시에 저거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저 망명한 사람들 전부 지금 폴란드에 가서 지금 총 쏘는 연습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미친 듯이 무장을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벨라루스 때문에 불길이 번져도 우린 침략당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저거 벨라루스 불길 번집니다. 반드시. 푸틴이 이제 전쟁 치면. 저게 유럽의 최대 핫스팟이에요. 벨라루스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이 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그 오탄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 어디냐? 그 흑해 쪽 길목이 바로 조지아잖아요. 지금 엊그저께 조지아에서 반러시 위에 붙었잖아요. 러시아와 함께하는 공안법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시위 붙어가지고 아주 격하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향후 중앙아시아가 조지아가 다시 민주화된다면 지금 조지아 대통령, 조지아 집권당은 완전히 친러 올리가르히예요. 그 사람의 저기가 어마무시해요, 재산이. 예. 그 완전 친러고 거길 밀어내고 조지아가 제대로 된 나라같이 만약에 된다면은 중앙아시아 오탄 국가가 흑해로 나가는 통로를 가지게 돼요. 아제르바이잔을 거쳐서 정확하게 확보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향후 중앙아시아 변화의 뇌관이 이제 조지아입니다, 의외로. 예. 저런 게 이제 통로가 딱 뚫리면은 중앙아시아가 객이죠. 지금은 중앙아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 거래하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갈리시아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지금 흰색이 우크라 땅인데 갈리시아가 저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예. 저 왼쪽 위를 향해서 비끈꺼진데 저건 갈리시아 중에서 폴란드에 속한 데고요. 오른쪽에 완전히 노란색. 저건 갈리시아 중에서 우크라에 속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갈리시아가 천둥여사 프란치스카 영부인과 험한 선달 아이젠버그 아재의 그 집안 뿌리가 다 저기라고 전 추정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1918년에서 20년 사이에 우크라 사람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폴란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났다가 깨진다고요. 그 다음에 1943년 나치 점령 상태에서 나치 부역을 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성향, 독립 성향 사람들이 폴란드인을 한 2, 3만 명 인종청소를 벌인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60만 명 유대인 학살이 벌어진 유대인 학살의 핵심 지역입니다. 참 기구하고 센 땅이에요, 저기가.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죠. 예, 완전히 정말 동맹입니다. 완전히 둘이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야, 어떻게 저 역사적으로 저렇게 악연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같이 갈 수 있지? 뭐 러시아를 상대로 하려면 폴란드, 우크라이나가 힘을 합쳐야 된다. 거기까지는 말이 돼요. 그거 백모도 얘기하잖아. 근데 그게 현실화, 저는 중국 상대하려면 일본 끌어들여야 된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일본 끌어들여도 저렇게는 못하죠. 이게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이 준비되어 있는 거라. 그리고 정신이 올라서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폴란드나 둘 다. 우리도 일본이랑 가려면 우리 정신도 올라서야 되고 일본 정신도 올라서야 돼요. 우린 둘 다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중국 대항하는 선에서 적당히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 저렇게 예, 저 상태로는 안 가요. 같이 가는 거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50년 전에 예, 이미 소련이 기세등등할 때죠. 50년 전이면 1970년대니까 이미 청사진이 나와요. 네, 유럽 쪽 특히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망명 나가 있는 저기도 한 태반은 유대계일 거야. 예, 저렇게 국제적으로 망명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유대계예요. 이 폴란드 지식인들이 쿨트라, 칼처, 문화라는 그런 그 잡지를 내면서 쿨트라 그룹이라는 지식인 집단을 만들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유명한 말이 그거죠. 지금 갈리시아 가지고 둘이 다투고 거기서 인종청소 일어나고 학살 일어났잖아요. 폴란드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 거기 땅 뺏기고 자기들은 영토가 이전당했잖아.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 이 쿨트라 그룹 이끈 사람이 이 아저씨인데 예지 게드로츠. 예, 뭐라고 말했냐 이 사람이? 갈리시아에 청색과 노란색이 날리도록 해라 그랬어요. 청색과 노란색이 우크라이나 깃발 아니야. 아까 그게 그 당시에 이거 말할 때는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깃발 아닙니다. 그때는요 아래가 하늘색이고 굉장히 촌스러워. 위에다가 빨간색인데 그 빨간색에 낫과 망치 그려져 있어요. 그때 UKSSR 그 당시 우크라이나 깃발은 1950년 전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깃발이 아니야. 근데 그때 이미 앞으로 언젠가 소련이 망하고 언젠가 우크라이나가 독립한다. 그 독립국가는 당연히 깃발을 청색과 노란색 깃발 쓸 거야. 그런 거예요. 저 깃발이 1993년부터 쓴 깃발이에요. 이거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연도는. 그러니까 소련 망한 다음에 쓴 깃발이에요. 지금 우리 우크라 깃발이. 옛날엔 저 말할 때는 우크라 깃발이 아니야. 청색과 노란색은. 근데 청색과 노란색이 휘날리도록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독립한다면 독립국가가 된다면 갈리시아 내줘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손잡아야 된다. 그래야 러시아를 막아낸다 그 소리예요. 지금 기세 등등할 때입니다. 소련이. 언젠가 공산주의는 망한다. 그 이유를 내다봐야 된다. 그때 우리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원한 가지지 마라. 우크라이나가 차지한 폴란드 영토를 포기해야 된다. 그 우크라이나한테 줘야 된다. 갈리시아.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힘을 합쳐야 독일과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넘어간 땅 되찾겠다고 이 박박 깔고 그거는 일종의 땅 따먹기 제국주의다. 폴란드 제국주의로는 독일 제국주의, 러시아 제국주의를 이길 수 없다. 이긴다 해도 의미가 없다. 똑같은 제국주의일 뿐이다. 이게 바로 예지 게드로츠의 말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리시아에 얽힌 그 모든 악연을 다 딛고 오히려 그 갈리시아가 두 나라를 연결하는 핵심 그 포인트가 돼서 두 나라가 지금 갈리시아를 통해서 지금 무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서방 무기, 폴란드 무기, 그 리우 그쪽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두 나라가 완전히 혈맹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명의 유대인, 한 분은 천둥여사 프란치스카 영부인, 또 한 사람은 천하의 봉익인 선달, 험한 선달, 아이젠버그 아제. 이 두 사람이 다 그 집안 뿌리가 그 갈리시아거든요. 그 갈리시아의 유럽의 운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네. 이제 오늘 여기까지 모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KF-21 야간 비행에 성공했죠. 어젯밤에. 예, 2대나 떴습니다. CJ 3호기, CJ 4호기. 예, 그거 틀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인사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